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사업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탈북민들이 가장 놀라는 점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울창한 숲입니다. 북한의 민둥산만 보고 살다가 남한의 울창한 숲을 보고 남한이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실감한다고 합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남북한의 인목 축적량, 즉 산림의 울창한 정도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황폐한 민둥산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었습니다. 이 땅에 조상들이 살기 시작한 이후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연료로 써서 인구가 적은 오지나 험악한 산악지대 이외에는 나무가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홍수와 가뭄, 산불 등 자주 발생한 자연재해에 산림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나무꾼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까지 있었습니다. 나무꾼과 선녀 등 나무꾼이 등장하는 소설이나 신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은 없고 베는 사람만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엄청난 포화로 산림은 더욱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 후 피난민들의 주거용, 연료용 나무 벌채는 산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하여 산에 불을 질러 생활하는 화전민도 많았습니다. 1960년대 초 유엔에서는 한국의 산림은 복구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사업을 국가적인 과제로 정하고 강력히 추진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나무 심기를 독려하였습니다. 정부는 꾸준히 묘목과 자원을 동원하였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연계하여 관민 혼연인체가 되어 끊임없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산림녹화 사업은 조림사업과 사방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폭우에 토사가 쓸려 내리면 조림한 나무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방용으로 아카시나무, 흔히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죠. 아카시나무를 심었습니다. 아카시나무는 콩과식물로 뿌리가 깊이 자라는 심근성 수종으로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나무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심기 시작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카시나무의 효용성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1973년에 정부는 건목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의 활착률, 즉 나무가 제대로 뿌리 내렸는지 그 비율입니다. 활착률을 조사하는 산림녹화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100헥타 이상 산불이 나면 지자체장이 해임되기도 하였습니다. 건목 시기가 되면 공무원들이 산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죽기 살기로 나무를 관리하였습니다. 나무를 심기만 하면 저절로 산림녹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울창한 숲은 처절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방사업과 조림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포항 영일만 일대의 녹화사업입니다. 일본에서 오는 여객기에서 제일 먼저 내려다 보이는 포항 영일만 일대는 시뻘건 민둥산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이 영일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영일만 녹화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암번만 남은 산에 인부들이 허리에 줄을 묶고 올라가
또량을 파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철마다 거름을 주고 가물면 물을 길어다 붓는 노력 끝에 영일만 숲을 이루었습니다. 정부는 산림녹화 사업에 그저 노동력만 투입한 것이 아닙니다. 참여자 모두에게 꾸준히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농한기 사방사업 일터를 제공하고 묘목과 비료를 무상 공급하고 열여림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지정 양묘 사업으로 소득을 창출하게 하였습니다. 화전농을 폐쇄하고 화전민에게 주택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주 정책을 꾸준히 지원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조림 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개발도상국으로 유엔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엔이 공식 발표한 조림 성공 국가는 서독, 영국, 뉴질랜드, 한국인데 다른 나라는 국토의 일부만 조림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전 국토가 단기간에 조림에 성공한 나라는 아직까지도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의 산림녹화는 세계사에 빛나는 놀라운 업적입니다. 특히 전쟁을 치룬 최빈국이 이루어낸 기적입니다. 우리나라 산림녹화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비교육적 가치, 공익적 기능이라고도 하죠.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보면 연간 7조 원의 임산물이 생산됩니다. 여기에 온실가스 흡수, 산소 생산, 대기질 개선, 홍수 방지, 수자원 함양 등의 공익적 가치를 환산하면 2020년 기준 259조 원에 달합니다. 국내 총생산의 13.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우리나라 산림녹화 사업에 관한 기록들을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유네스코가 2024년에 심사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기록들은 산림녹화가 필요한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쌓은 산림녹화 기술과 경험을 개발도상국들에게 전수하고 지원하는 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ODA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사막의 조림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사막을 울창한 산림으로 만들어 몽골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 황사 피해도 줄 수 있는 윈윈 전략의 모범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조림 사업도 우리나라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광릉 국립수목원 전시관에 있는 숲의 명예 전당에는 우리나라 산림녹화 사업에 헌신하였던 분들이 헌액되어 있습니다. 산림녹화 사업의 실질적인 주도자이자 최고 책임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 세계적인 인목 육종학제로 현사시나무와 리기데다 소나무를 육종한 현신규 박사, 한국의 자생종 나무의 종자를 채집하고 종자의 품질 기준을 정한 김이만 선생님, 한국의 자생종 나무 장령 충령산 편백나무 숲을 가꾼 임종국 독립가, 천리포 수목원을 조성한 민명갈 원장님, 조림 전문기업인 SK 임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기업의 이윤을 조림을 통해 사회에 환원한 최정현 전 회장, 국토녹화사업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한 손수익 3대 산림청장, 60년간 무등산 일대 667헥타에 1000만 그루 이상 조립한 진재량 독립인가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산림녹화는 조림 사업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무를 꾸준히 심는 일 못지않게 잘 가꾸고 조림하는 일이 관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조림과 육림은 산림 녹화 사업의 근간이자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육림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1977년에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을 육림의 날로 지정하고 숲을 가꾸는데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4월 5일 식목일은 잘 알아도 육림의 날은 모르거나 지나쳐 버립니다. 산이 헐벗을 때는 허겁지겁 나무를 심기 바빴으나 울창한 숲으로 성장해 나가는 시점에서는 인간에게 유익함을 더해줄 수 있는 산림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조림과 육림의 중요성에 대해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육림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숲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